수요일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쉽게 자세히 풀어보는 시간이 마련돼 있죠. 박연미 경제평론가 오늘도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제 아리백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지난 대선 때도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아리백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뭐 일단 개념 정리부터 하고 갈까요? 네, R200 그러니까 이게 한글이 아니고요. R2까지는 알파벳이고 숫자 100이 붙어 있습니다. R2라는 게 그 영어에서 흔히 그러니까 다시라는 뜻이잖아요.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게 하자 캠페인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2014년에 영국의 NGO가 시작한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네. 세계적인 회사들이 먼저 글로벌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하자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아리백 클럽에 들어오게 되면 순차적으로 우리가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2014년에 시작된 이 민간의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들이 대략 전 세계 407개 정도 되고요. 한국에서 기업들은 31개, 오늘 한 곳이 추가가 됐습니다. 카카오가 오늘 저희도 아리백 클럽에 들어갈게요 해서 카카오까지 포함을 하면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건데, 그럼 거기에 그 재생 가능 에너지에는 원자력 에너지는 들어갑니까, 빠집니까? 원전하고 수소를 통해서 발전되는 에너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또 쟁점이 되는 어떤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자발적 참여라고는 해도 어찌됐건은 한국 대기업들이 그러면 그 참여를 통해서 참여한 기업들은 수출 같은 걸 할 때 외국에다가 그 아리백이 요구하는 그 기준들을 충족해야만 가능해지는 뭐 그런 건가요? 이게 참 애매한 것이 애매합니까? 국가 단위에서 우리는 R200으로 물건을 생산하지 않은 회사 건 안 사줄 거야. 이렇게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세 장벽이랄지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국가 차원에서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WTO에 제소를 하거나 아니면 무역 분쟁을 뭐 걸어볼 만한 이런 수준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한국의 그 거래처에 이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한국 기업의 물건을 사줄 수가 없다. 스웨덴의 볼보 그리고 독일의 BMW 같은 회사들이 한국의 부품 회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당신들이 부품 만들어서 납품할 때 어떻게 재생에너지만 사용을 해서 가져올 건지 이행 계획서를 주든지 아니면 이행을 해서 만들었다는 이 증명서 같은 걸 내라.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볼보와 계약을 앞두고 있었던 그 회사는 결국 납품을 못하게 됐고요. BMW하고 그 거래하고 있는 부품 회사의 경우에는 2, 3년 안에 이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벤츠하고도 이 회사가 아마 거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벤츠도 앞으로 R200 규정에 따라서 재생에너지만 사용해서 이 부품을 만들었다는 걸 확인받고 싶다라고 하는데 역시 2, 3년 안에 이 규정을 맞출 수 있을까? 해당 기업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더라도 발주를 넣는 원청에서 이렇게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기준을 안 맞추면 수출하기가 어려워지는 납품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기업들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 아까 볼보, BMW에 납품을 해야 하는 그 기업은 중소기업을 말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기업들이니까요. 그럼 그 기업들은 이제 아리백에 가입돼 있는 기업들은 아닐 거 아닙니까? 아리백은 보통 우리나라도 대기업 중심으로 가입이 돼 있을 거고 그러면은 본인들은 참여하지 않지만 납품을 하려면 거기에 맞춰줘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삼성하고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삼성, 현대가 우리는 아리백 클럽에 가입을 할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하겠어라고 이미 선포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 원청을 그런 회사들로 가지고 있는 부품업체 또 협력업체라면 그냥 그 클럽의 기준에 맞춰줘야만 장사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럼 결국에는 힘들다고 하는 기업들은 주로 중소기업들이겠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삼성이나 뭐 아까 말씀하신 카카오나 이런 대기업들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그렇게 가겠다, 그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거니까 감수하겠다는 거고 또 규모도 크고 납품을 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이 문제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대기업들의 경우에도 이쪽으로 가는 건 글로벌 시장에서 어쨌든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고민. 두 번째는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최근에 뭐 굳이 ESG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환경 자체가 이 개념찬 기업이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브랜드 가치로서 작용을 하거든요. 글로벌 패션 기업, 뭐 파타고니아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일 텐데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 자체로 세계적인 인플루언서, 셀럽들이 그들의 제품을 소비를 해주고 그게 다시 매출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어서 그냥 환경은 무조건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모른 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 이 회사들하고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예.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CF100을 해보자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무슨 개념입니까? CF라는 건 카본 프리 100% 그러니까 무탄소 에너지를 말하는 건데요. 예.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예. 재생에너지 100%는 뭐 태양광, 수자원 혹은 풍력을 통해서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만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들었다는 걸 인증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하나의 캠페인이라면 무탄소 에너지 100%는 여기에 원전이나 수소도 포함을 하겠다는 겁니다. 더 넓힌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전자와 후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네. 전자의 경우에는 10여 년 동안 글로벌 대세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처럼 작용을 하고 있는 캠페인인데 아리백은 네, 후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했으면 하는 한국산 스탠다드라는 거예요.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주도를 해서 지난 17일에 포럼을 이제 개최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CF100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국내에서만 사용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만든 겁니까? 그 그렇습니다. 그 개념을? 단어는 우리나라가 만든 거고요. 예. 무탄소 에너지 100%를 추가로 보완적으로 사용하자 이런 개념은 해외에서도 사용을 합니다만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저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예. 그들이 사용하는 건 24시간 일주일에 7일 동안 CF 에너지를 사용하자라고 해서 앞에 숫자를 또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분히 아리백의 대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캠페인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고 우리 정부에서 저 개념을 가져온 데에는 나름대로 이게 고육책으로서 기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아리백이라는 건 결국은 원자력이나 수소 같은 것들은 제외하고 신재생 에너지만 가지고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는다는 거죠. 태양광이나 수력, 풍력 이것만 가지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불가능한 우리 여건을 고려하면 우리는 원전이나 수소같이 탄소 배출은 안 하는 에너지가 추가로 들어가주는 표준이 하나 필요하다. 우리 이거 한번 밀어보자.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렇게 밀어보자고 CF100을 들고 왔는데 네. 그게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도 호응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일단은 미국에서는 IRA에서 그 보조금을 주기로 한 대상에 원래는 아리백에 규정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로만 제품 만드는 그런 회사들만 보조금 준다고 했었는데 이거 실정이 좀 안 맞는다. 그리고 최근에 에너지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무탄소 에너지로 만드는 그런 제품들도 보조금 주겠다. 일단 미국은 좀 유연한 입장이고요. 일본도 비슷한 입장인데 문제는 유럽으로 수출할 때는 이 규정이 먹혀들질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역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이 좀 달라진다는 뜻이고 우리의 의견이 관철이 되어서 여기 원전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기업들의 비용 부담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줄어들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스탠다드를 그들이 받아들여 줄 것이냐. 특히 유럽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당시에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게 수소차잖아요. 근데 결국은 해외 시장에서 그 수소차라는 스탠다드를 수용해주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소차에 대한 그 기술적인 우위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빛을 보지 못하거든요. 예. 마찬가지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CF100이 해외에서 얼마나 수용이 될 것이냐 결국 그게 관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CF100도 있고 아리백도 있는데 아리백은 아리백대로 지켜야 하고 CF100은 CF100대로 좀 밀어붙이는 면도 있어야 하고 뭐 이래야 됩니까? 일단 환경을 지켜야 한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자. 이 대명제에는 뭐 이론이 없는 예. 상황인데 여건상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국제사회를 좀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아리백은 아리백대로 계속 준비를 해 나가되 우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리고 납품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은 태양광, 수력, 풍력만 가지고 안정적인
전력의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유럽이 이야기하는 게 환경을 보호하고 뭐 100% 굉장히 장밋빛 청사진처럼 보이지만 일견 녹색 보호주의의 측면도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국내 부품사에게 유럽 친환경 차를 만드는 데 따른 비용을 전가한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좀 낼 필요가 있어요. 그건 개별 기업 단위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통상으로 대응할 부분은 대응을 하되 우리 기업들도 달라져야죠. 결국은 모두 다 아리백 쪽으로 가야 한다. 뭐 이쪽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군요. 아무튼 중소기업이 문제네요. 예. 네.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사실 대기업도 이 예. 아리백으로 간다는 거는 너무나 가고 싶어서 간다라기보다는 가야 예. 하니까 가는 건데 네. 추가로 비용이 발생한다는 건 결국 소비자에게도 이만큼의 비용 분담을 요구한다는 뜻이어서 예. 우리도 궁극적으로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얼만큼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이건 되짚어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지점까지 또 생각을 해봐야 네. 되는군요. 참 경제라는 게 그렇게 계속 연결이 되고 이어지는 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사건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